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실기 기출문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문제은행식 출제이다. 임상, 심사 2급은 문제은행식 출제이다. 즉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면 100% 합격됩니다. 근데 왜 실기 합격률이 20% 이하가 될까요? 그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 답안지 작성 요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공부 방법, 답안지 작성 요령, 여러분 아주 잔소리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첫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쓰는 것은 타당도 있게 대충 써야 돼요. 쓰는 것은 타당도 있게 대충 글짓기 하자. 대충 글짓기 하면 합격이다. 근데 이 대충 글짓기를 못하고 정확하게 글자를 외우려니까 여기서 헛발질이 나는 겁니다. 문제는 잘 모르고 키워드는 헷갈리고 쓰는 건 드립다 외우고 잠만 까먹고 이거는 헛발질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 강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키워드를 매칭시키는 시험이다. 실기 시험은 문제와 키워드를 매칭시키는 시험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 위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습니다. 필기는 외울 분량들이 많아요. 바다와 같은 공부입니다. 실기는 저수지와 같아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대충 글짓기 하면 합격입니다. 6점짜리 10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20문제 중에서 6점짜리 10개만 맞히면 합격인데 뭐 나올 거 거의 뻔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0년 2회차입니다. 어려웠어요. 문제가 아주 어려웠고 합격률도 아주 저조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근데 한 문제씩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문제 본격적으로 궁금하시니까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상담에서 생산적인 경청. 이런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경청은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는데 그냥 쓸데없는 거 잘 듣는 건 비생산적인 경청이에요. 아유, 제가 요새 뭐 봄이라 꽃이 폈는데 어저께 벚꽃 구경 왔어요. 아, 그러세요? 이런 거는 그냥 경청이에요. 근데 상담에 필요한 생산적, 정말 상담에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경청, 이걸 생산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여기에서 구체 상담자가 보이는 구체적인 태도 5가지를 쓰시오. 5가지만 되겠습니까? 500가지도 넘시오. 이런 거는 그냥 타당도 있게 글쓰기 하면 다 5점 줘요.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그냥 뭐 5점은 그냥 주는 거, 이건 공부해도 맞히고 안 해도 맞춰요. 이걸 쓸 수 있어야 아름다운 상담자가 되는 겁니다. 왜? 융통성이 있거든요. 생산적인 경청. 어떤 경청이에요? 잘 들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갖고 글짓기 하면 됩니다. 내담자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정면을 마주한다. 저는 이 말이 싫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뭐 옆으로 마주하겠습니까?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걸 좋아. 그러면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담자를 경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서도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담자를 경청해야 된다. 또 상담자는 개방된 마음으로 내담자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벌써 2개 나왔네요. 또 이해한 자세를 유지한다. 논의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오케이. 상담의 논의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숙지한다.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오케이. 이거 좋네요.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1번.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담자의 대화를 경청한다. 상담자는 개방된 마음으로 내담자를 이해한다. 또 외부에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한다. 그렇죠. 불필요한 상담 요소들을 제거한다. 상담에 대한 환경들을. 또 사실적 내용과 감정적 내용을 경청한다. 오케이. 사실적 내용은 좀 슬쩍 그러면
감정적 내용, 내담자의 감정적 내용들을 잘 경청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5개 그냥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고 5개 썼네 그러면 5점 넘어갑니다.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 얼마나 쉬워요. 2번 문제 가보실게요. 상담 종료 시 상담자가 해야 될 5가지.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뭐예요? 타당도 있는 글짓기. 인문학 이 글짓기만 소설 쓰기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 30점은 먹고 들어와요. 30점만 공부할 거 외우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이거 나오면 땡 잡았죠. 상담 종교인이 마무리할 때 오케이 5가지를 서술 쓰는 거니까 이별의 감정을 다루기. 이거 다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담자가 분리불안을 잘 다루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하면서 종교류의 상담이 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어차피 저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이별의 감정을 다루기. 1번. 이러면 한 줄만 쓰면 돼, 한 줄. 내담자가 분리불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이별의 감정을 다루기. 이렇게 쓰면 되죠. 교수님 저는 이렇게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상담 종료 시 이별의 감정을 다뤄야 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걸 외우니까 헛발질이죠. 도서관 가보세요. 이런 거 외운 사람 진짜 많아요. 내담자가 분리불안을 잘 다루면서 스스로 내담자가 분리불안을 잘 다루면서 이거 외우면 뭐예요? 1시간 동안 참면 다 까먹는데. 그냥 이런 제목만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그렇죠. 종교리니까 상담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상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런 거. 이거는 재료예요, 재료. 김치를 담을 때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뭐 고춧가루를 많이 넣건 적게 넣건 설탕을 넣건 안 넣건 액젓을 넣건 안 넣건 지방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김장 담을 때 재료다. 다 뭐 넣어도 되고 덜 넣어도 되고 대충 버무리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변화 요인 탐색 및 유지 강화. 그렇죠. 문제 해결력을 다지게 문제 해결력이 잘 이루어졌는지 다지기를 한다. 그렇지. 이렇게 써도 되겠고 변화 요인을 탐색해서 탐색하고 유지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런 걸 변화 요인 탐색 및 유지 강화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 말 갖고 글짓기 하면 되겠다.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유지를 한다. 또 변화 요인에 대해서 뭐 강화를 시킨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비스무리하면 됩니다. 4번 의존성을 감소하기. 그렇죠. 상담사는 상담 종결 시에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해야 된다. 또 추수상담에 대한 논의하기. 추수상담은 다음 상담이죠. 그래서 다음 상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추수상담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거 갖고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이것도 그냥 거창한 것 같지만요. 종합심리평가보고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심리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잘 했냐 못했냐, 뭐 상담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냥 평가서의 평가서 양식에 들어갈 내용 5가지. 여기도 뭐 5가지만 되겠습니까? 5,000가지도 넘겠죠.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들 찍어서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5가지만 외우면 돼요. 혹시 6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5개, 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서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또 내담자가 어떤 문제로 왔는지 주 호소 문제를 의뢰 이유 및 원천. 이게 뭐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우면 버리면 돼요. 그냥 주 호소 문제 이렇게. 또 가정 배경 및 개인의 발달사적 과거력. 그러면 가정 배경도 싫어요. 외우기가. 그러면 개인의 발달사적 과거력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행동 관찰, 평가 도구 및 절차. 어떤 평가 도구를 썼는지 절차. 이것도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 실시된 검사명, 어떤 검사를 했는지. 또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5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글짓기 하면 되겠다라고 봅니다. 벌써 이 만큼만 들어도 5점도 상식 10점 1번 5점 벌써 15점 먹고 들어가는데 합격을 왜 못해요? 이렇게 쉬운데 어렵다고 나왔던 이 문제도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마음 먹고 딱 10일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다음은 슈퍼비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기능? 뭐 맨날 똑같이 나와요. 4점이에요. 하나 2점씩. 그래서 어떤 기능인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니까 뭐예요? 교육적 기능이죠. 교육적 기능. 끝.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심지어 만족감을 제공한다. 지지하는 거죠. 지지적 기능. 또 하나 있어요. 관리하는 거. 관리적 기능. 교육, 취직, 관리. 끝.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응용 문제라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인 기술입니다. 슈퍼비전의 기능 세 가지를 쓰시오. 1번 교육적 기능, 2번 지지적 기능, 3번 관리적 기능. 6점.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나올 때는 6점, 이렇게 두 개 나올 때는 4점. 진짜 공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5번 갑니다. 어렵게 나왔다는, 최고 어렵게 나왔다는 회차 문제가 이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다음 중 내담자 진실에 대해 밑줄에 들어갈 적절한 상담자의 반응을 제시한 개입 기술을 사용하여 쓰시오. 개입 기술. 개입 기술. 너무 쉽잖아요. 4점짜리예요. 이거 뭐 골리앗과 다시예요. 허대만 뭐 어마어마하게 골리앗. 아주 허당 문제예요. 허당. 4점이니까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밤 너무도 기이한 꿈을 꿨어요. 아버지와 함께 숲을 사냥을 나섰는데 사냥감에 온통 주위를 기르느라 깊숙한 곳까지 달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위 뒤편에서 커다란 물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사슴인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죠. 꿈이에요, 꿈. 어렴풋이 그 물체가 쓰러진 듯이 보였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붙잡고 서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두근거리는 가슴. 물체는 사슴이 아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은 채 죽어 있더라고요. 이 꿈이 어제 본 사냥 관련 영화 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잠에서 깬 후에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여기에 상담자가 반응 5만 가지도 넘겼죠. 반응 아무거나 반응하면 될 거죠. 그러면 뭐요? 왜 가슴이 두근거렸나요?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건 뭐요? 명료하죠. 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생각하죠? 또 영화 탓인지 어떤 영화를 보았나요? 명료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직면. 평소에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직면. 이렇게 쓰면 4점이에요. 그럼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이것도 외울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직면. 4점. 끝.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감이 빠른 분들은 이야 저렇게만 공부하면 진짜 할 거 없는데 도서관을 왜 가? 침대에서 벌렁 누워서 공부해서 합격이겠는데 열흘도 길 것 같은데 한 일주일 공부하면 합격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팍팍 올 겁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A군의 행동이 이것도 잘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타당하면 뭐 문제를 내겠습니까? 안 타당하니까 문제를 냈겠지. 답이 뭐야? 안 타당하다. 벌써 나왔겠죠. 그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여기서 2점, 이유가 4점. 간단하겠죠. 4점짜리니까.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A군의 사례로서 A군은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A군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마추어죠. 상담에 대한 아마추어 배우는 사람이죠. 상담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마침 평소에 자신이 호기심을 뭘 적용해봐 지가 배울 입장에서 호감을 갖고 있던 한 여학생의 상담센터에 뭔가 이게 야로가 있잖아요. 뭐 호감을 갖고 있는 이 여학생을 신청을 해. 그 여학생을 상담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뭔가 이 꿍꿍이 속에 있죠. 이 자체가 야로 아니야 야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뭔가 연애를 하고 치는 거죠.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관계죠. 이중관계. 이중관계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새로운 치료 기법을 해보려고 한다. 대학원생의 뭐 실험 대상이에요. 이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이유 뭐냐면 전문 상담사무소의 상담 활동 이론적 지식 이런 보기가 어렵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 첫째. 두 번째, 이중관계 금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겠죠. 4점 맞았습니다. 7번 갑니다. 다음은 상담 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이다.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 이것도 4점이에요. 4점이면 그냥 심도 있는 답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결한 답을 원하는 게 4점이에요. 4점. 4점이면 간결하겠죠. 선생님,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상담받고 나면 과연 좋아질까요? 불신지옥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군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위로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속마음은 불신지옥.
이라고 했죠. 내담자, 오해는 마세요.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보통 카페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요?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합격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공부하니까 합격이네요. 이렇게 합격 쓰기를 쓸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불안한 사람 많아요. 다 외워야 되지 않나요? 저렇게 대충 써도 될까요? 이런 불안이 많은 사람. 불신지옥이에요. 이 내용하고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야 돼요? 보기에서 내담자는 상담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담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그러한 반응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뭐 이건 정답이 없겠죠. 그럼 상담자의 반응 이걸로 그냥 글짓기 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상담을 받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마음이 불안한 것 같군요. 첫째는 무조건 공감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공감해주고 항상 첫 받다는 공감이에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나면 희망과 해결점이 찾을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거.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및 동기부여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담자의 반응에 공감적일 필요가 있다. 일단 공감과 또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뭐 이 내용이나 근거를 쓴 거죠. 첫째, 근거는 뭐예요?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고 공감해주고, 두 번째, 불안이 해소될 거라고 동기부여해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나눠 쓴 겁니다. 점수도 4점이에요. 이렇게 그냥 칸 쓰면 다 맞게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타당도가 있지 않은 답은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랑섬이 떠 있고 대한민국 유람선 타고 싶고 벚꽃놀이 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런 답을 안 쓰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쓰면 다 답입니다. 8번 오염에 대한 반복적인 손씻기. 답이 나왔죠. 강박증이죠. 진단명 강박신경증 치료기법의 효과적인 과정 4단계를 쓰시오. 강박장애다. 뭐 ERP 기법이라고도 하죠. ERP 기법 노출 어떤 강박에 대한 손실 오염 물질에서 노출시키는 거죠. 막 똥을 만지게 하고 더러운 거 막 똥을 막 주무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똥도 만지는데 처음에 만질 때는 기절하겠지만 만지다 보면 뭐 똥도 부드러워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응 방지. 또 피하지 말고 반응 방지 기법에서 뭐 ERP 기법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치료 기법은 쭉 쓰면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노출시킨 다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을 노출시킨 다음에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ERP 기법이라고 한다. 치료 과정 4단계니까 1단계. 치료 과정과 목적 공유하기. 치료 과정,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면 이제 똥을 만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공유하기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치료의 수행, 똥을 만지게 한다. 세 번째, 왜곡된 인지적 평가. 똥도 만지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더러운 거 만질 수도 있지. 더러운 거 만져서 인생은 먼지도 인간은 먹고 살고 이것저것 더러운 것도 만지면 다 됩니다. 이렇게. 지나친 강박관념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떡볶이도 못 먹어요. 떡볶이에 오염물질이 묻을 거야. 떡볶이도 못 먹고 오뎅도 못 먹고 순대도 못 먹고 이렇게 너무 살면니까 병이에요, 병. 그 다음에 효과평가. 이제 더러운 것도 만지면서 살 수 있죠. 먼지도 먹고 사는 겁니다. 지나친 강박관념인 사람은 하루 종일 일어나서 청소기 돌리고 오전에 닦고 점심 먹고 또 닦고 저녁 먹고 또 닦고 밖에도 못 나가고 먼지 묻을까 봐 이러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안 써도 됩니다. 4단계 치료 과정과 목적을 공유하기. 2번 치료 수행하기. 3번 왜곡된 인지적 평가 수정하기. 왜곡된 인지적 평가요. 너무 깨끗하는 것도 병이다. 4단계 효과 평가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면 되겠죠. 외우되 이해하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것도 잘 못 외우면서 치료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치료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치료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종교를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9번 갑니다. 보호자에 의해 진단 가능한 아동평가 척도 2가지. 아동평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건 4점짜리 2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K12CL이다, 또 KPRC다. 영어로 써도 되고요, 한국어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 다 써도 되고요. 잔머리, 잔다르크, 잔머리 좋은 사람들은 영어를 싫어해도 이런 거 영어로 써요. 그냥 K12CL 또 KPRC 이렇게 쓰면 4점이에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적동, 한국 아동 인성평정 적동 두 가지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분명히 잔다르크 출신들은 이거 외우고 완벽지대는 다 외울 겁니다. 더 완벽지대는 이것까지 외울 겁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여기는 치료 척도, 치료 도구를 두 가지 쓰는데 왜 설명 하나 써요? 오히려 이런 거 쓰면 더 미운털 베겨갖고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쓰십시오. 간결의 미야.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적도, 한국 아동 인성평정 적도라는 것은 검사지예요. 검사지. 검사지인데 아동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나 선생님들, 부모, 주로 이제 부모죠. 그래서 우리 아동은 밥을 잘 먹어요. 떡볶이를 좋아해요. 오케이. 우리 아들은 손을 너무 자주 씻어요. No. 이렇게 해서 부모가 체크하는 거, 이걸 아동평가 척도다. 왜? 아동이니까 본인이 잘 체크를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대신 검사해 주는 것을 아동평가 척도라고 한다.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뭐 프로차스카, 프로차스카건, 프로차스카건, 뭐 프로뱅크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이것도 스페링 외우는 사람 게토레이. 교수님, 게토레이 먹고 공부하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심한 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게토라이, PROCHASKA 이거 외우는 사람 게토라이예요. 제가 써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뭐 프로 카스카건, 프로 차스카건 뭐 몰라도 됩니다. 행동평가계 6단계 똑같이 나와요. 행동평가 6단계 쓰면 됩니다. 6단계를 쓰시오 하면 6단계만 쓰면 돼요. 이렇게. 또 6단계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히 기술하면 되겠고요. 6단계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건 뭐냐면요. 주로 프로차스카가 얘기한 건 중독 치료예요. 중독 치료의 단계예요. 중독 치료. 저 예를 들면 저도 뭐 예를 강의 중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저는 주식 중독자예요. 주식 중독자. 영어로 말하면 프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프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말이 프로 펀드 매니저지 주식 중독자예요. 그래서 주식 중독, 주식에서 쫄딱 전 재산을 날려먹고 집에서 쫓겨나서 6개월 동안 수원역에서 노숙하고 또 1년 6개월 동안 또 대전에 있는 쉼터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식을 이제 끊고 지금 건강하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맑고 밝게 살고 있습니다. 주식 중독자, 주식 중독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주식 중독자. 첫째 증상이 이거예요. 눈 뜨면 주식판 봐요. 두 번째, 3시까지 점심을 못 먹어요. 주식판 보느라고. 네 번째, 조울증. 올라가면 떨어지면 조울증. 매일 주식 때문에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불안이고. 이런 게 한 개라도 있는 사람들은 주식 중독자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합리화시켜요. 아니야, 나는 주식에 문제가 없어. 주식은 경쟁이야. 주식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문제가 근데 뭐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난 열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숙구 단계예요. 근데 문제를 알아요. 뭔가 주식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 주식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되겠구나. 이거 빨리 고쳐야지. 6개월 이내에 뭔가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인지 단계. 이걸 이제 숙고예요, 숙고. 그리고 한 달, 30일 이내에 행동.
주식을 정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해야지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달 이내 행동을 취할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준비는 뭐예요? 뭐 일단 뭐 주식을 다 팔고 이런 거죠. 여기는 계좌를 폐쇄하고 컴퓨터를 없애고 유지 6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끝 종료. 공부 열심히 하고 기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종료 단계죠. 6단계. 그래서 전숙고, 숙고, 준비, 행동, 유지라고 하고요. 만약에 짧게 기술하시려면 6개월 이내 뭔가를 하지 않는다. 6개월 이내에 뭘 하려고 한다. 30일 이내 또 계속 진전 6개월 이상 종료. 그래서 문제 행동을 종료됨 이렇게 쓰면 되겠죠. 11번 갑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인 자기 점검은 5개의 컬럼 별것도 아니에요. 5개의 뭐 흐름의 흐름, 뭐 맥락으로 사고 기록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고 기록지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흐름 맥락을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백에 그의 동료들이 재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고 변화. 원래 인지행동 치료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지요. 비합리적 신념을 A, B, C, D, E 선행 사건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논박을 통해서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바뀐다. 이 컬럼, 이 흐름을 백과 그의 동료들이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쟁이 우후후. 우리도 한번 만들자 5개 흐름을.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것들 아주 그냥 학자들 지랄하고 맨날 지 이름 붙여서 이런 거 만들어요. 우리 공부하기 힘들게. 5개를 만들었어요. 백이. 그래서 첫째, 어떤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감정, 슬픔이나 분노 이런 감정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자동적으로 생각, 감정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와 이런 확산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합리적 반응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아름다운 자동적 사고로 전환시켜서 생활하라 이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5가지를 여기서는 내용을 쓰시오. 내용까지 써야 되니까 뭐예요?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 합리적 반응, 결과 써놓은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글짓기예요. 불쾌감을 야기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상황을 통해서 슬픔이나 분노가 발생하였다. 자동적 생각이 떠올랐다. 뭐 이렇게 그냥 글짓기 하면 다 맞게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반응이나 또 확산 정도를 생각해서 뭐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반응을 유도시켜서 그래서 아름다운 자동적 사고로 변환시킨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에브리바디 원초 이렇게 그냥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기능성 기억장애와 기질성 기억장애를 예를 한 가지씩 쓰고 차이점을 설명. 예를 한 가지씩. 이건 이제 이 용어만 알면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이해하고 키워드, 키포인트만 잡아서 나머지 소설 쓰면 돼요. 여기는 뭐 설명 차이점을 여기는 소설 쓰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문제를 이해하겠죠. 기능성 기억장애와 기질성 기억장애, 기능성 기억장애와 기질성 기억장애 뭔데요? 그건 몰라요. 이러면 헛발질해요. 기능성 기억장애는 기능성은 심리적 요인이에요. 심리적. 그래서 심리적 요인은 기능성. 기질성은 심리 반대가 뭐예요? 신체적이겠죠. 신체적. 신체적인 건 이제 뇌질환이 뇌질환. 보통 기질성 장애는 뇌질환이다. 뇌질환. 기능성은 심리적 요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기억장애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후 당시의 사고 장면에 대해서 기억을 일시적으로 잊는다. 기억을 충격 때문에 기억을 일시적으로 잊는다. 이건 해리성 장애겠죠. 해리성 장애. 해리성 기억 상실. 심리적인 거인 거예요. 기질성,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환자가 심각한 기억 손실과 함께 교통사고로 해서 뇌 손상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 손상 때문에 증세가 나타났다. 뇌 손상 나오면 기질성, 심리적 기억 상실은 기능성.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씩 예를 들고 차이점은 뭐 같이 묶어서도 하겠지만 기능성 기억장애는 심리적 요인, 기능성 기억장애는 뭐예요? 그냥 뭐 뇌 손상,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뭐 요걸 뭐 엮으면 다 똑같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4점짜리니까 막 그렇게 길게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꾸 길게 써야 점수를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길게 쓸수록 삑살이에요. 요즘은 간결의 미학이에요. 여러분 이 답안지는 CF 광고하고 똑같아요. CF 광고. CF는요 보통 7초에서 10초에서 물건이 다 어필돼야 돼요. CF 광고를 물을 선전하는데 물을 1시간 동안 선전해봐요. 그 물 안 사 먹고 싶어요. 그냥 10초 간단하게 이 물 생명 증진 끝! 이러면 뭔가 막 생명이 막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포인트만 잡아보면 돼요. 글 답안지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만 잡아보면 돼요. 길게 쓰는 거 짜증내요, 채점자가. 근데 자꾸 헛발질해요. 길게 써야 정성스럽지. 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제 옛날에 시골서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서 가면 이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배도 이제 적당히 고픈데 집에 가면 밥을 막 이만큼 다 준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인심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다 먹으라고 그래. 막 토할 때까지. 이거 정이 아니에요. 이건 쓸데없는 정이지. 밥은 적당히 먹고 또 배부르면 남기면 그만인데 남기면 안 된다. 다 먹어야 된다. 이거 배탈 나요. 공부도 좀 현명하게 하세요. 여기도. 이거 다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이거 외우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다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 외우는 사람 있을까 봐. 정신질환자의 평가전 면접. 정신질환자 평가전 면접시에요. 이 이상 두 가지가 200가지 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질환이니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생활을 침범한다든지 적당한 걸.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낯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경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무 처음부터 섣불리 상담을 진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걸로 글짓기 하는 거니까. 또 한 번의 만남으로 많은 것을 진행시키지 말고 짧은 소개와 인사로서 상담은 처음부터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시작하며 또 상담에 대해서 도움을 갖도록 상담이 잘 진행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또 대화 내용이 조리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내용이나 정서적으로 흥분한 상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가능한 경청하고 긍정적 이걸로 그냥 내용이 조리에 맞지 않고 또 뭐 흥분 상태일지라도 잘 경청하면서 긍정적 자세를 취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그냥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글짓기 하라고 써는 겁니다. 여기 10점짜리네요. 10점. 이거 하나 맞으면 10점이에요. 이 10점짜리 그냥 인문학 문제, 인문학. 인문학 문제라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만성, 정신 환자인데 만성이에요, 만성. 중독 상태죠. 보통 뭐 정신과. 이럴 때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가족의 태도를 각각 3가지만 쓰시오. 여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10점짜리면 가족의 태도를 각각이니까. 각각은 뭐예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각각이겠죠. 상식이지. 긍정적 뭐예요? 가족은 환자가 치료와 재활을 치료하도록 도와준다. 또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환자와 치료와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활동에 참여한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활동에 참여한다. 부정적 태도. 가족이 환자 때문에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나 개인적 활동을 포기한다. 너무 환자에 집착해서 하면 안 된다. 가족이 잔소리를 하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가족이 가족 내에서 환자를 따돌리거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이걸 뭘 공부해 그냥 대충 상식에서 쓰면 되겠죠. 10점이에요. 근데 합격률이 저조한 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가족의 태도? 책에 안 나왔는데?
제가 안 봤는데? 그게 백지내니까 10점 딱 여기 백지내면 벌써 불합격되는 겁니다.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답을 유출해서 유추 또는 뭐 답을 유추 비슷하게 생각하고 또는 유출 꺼내서 여기서 생각하고 꺼내서 아 비스무리하게 그냥 상식을 써겠다. 오, 나 이 문제 몰라. 근데 만성 정신과 환자, 정신과가 좀 심한가 보네. 근데 가족의 태도 좋은 거. 오, 만성 정신과 환자를 가족이 도와줘야지. 오케이, 어떻게 도와줘요?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 운동을 함께 한다. 뭐 정서적으로 기쁨을 준다. 뭐 이런 거 막 쓰면 됩니다. 나쁜 거, 나쁘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지. 뭐 그래서 환자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운동을 강요한다. 뭐 이런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냥 공부 안 해도 10점 먹고 들어가요. 제발 좀 부탁인데 어떤 문제를 내가 안 배웠다 또는 공부를 안 했다 하면요, 이 문제를 갖고 그냥 아무 말 잔치 그냥 글짓기 하세요. 대충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재수 좀 5점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칸은 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칸은 메꿔라. 첫째, 합격의 비결이에요. 합격의 비결, 이 중요한 겁니다. 첫째, 20문제가 나오면 20문제 모두 칸을 메꾼다. 모르면 문제를 보고 그냥 아무거나 글짓기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 빈 공간을 놔두면 안 됩니다. 저도 학부에서 대학교에서 채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 채점자의 오류가 있습니다. 채점자의 오류. 이걸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진 이유예요. 첫째, 평정 척도라고 그래요. 정으로 평가한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양심 고백하면 답안지가 다 채워져 있으면 왠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두 번째, 글씨가 깔끔하면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A뿔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썼어요. 얘도 잘 썼어요.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빈칸이야. 그러면 절대로 A 플러스 안 줘요. 그냥 C로 가요. C. 빈칸 놔두면. 그래서 이런 거 절대 빈칸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꼭 아무거나 칸을 다 쓰세요. 어떻게? 문제를 보고 비스무리하게 정답을 유추해서 쓰면 되겠다. 15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과 환자의 교육 방법 중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교육 방법이 뭐 두 가지만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배웠다 그러면 재활치료 받고 있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하려니까. 재활치료, 정신과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훈련. 사회 적응 훈련은 프로그램. 사회 적응 훈련, 사회 기술 훈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회 기술 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한다. 또 사회 나가면 직장 가져야죠. 그래서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 또 주거 프로그램. 주거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그 정신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또는 외래 대체 형태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두 가지니까 나 이것도 복잡해 그러면 첫째 사회 기술 훈련, 직업 체험 훈련.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읽어보고 그냥 쓰기 뭐하니까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나 사회기술상의 결함을 극복. 그럼 이거 사회기술상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이런 거는 채점에 안 봐요. 그냥 얘를 썼냐 안 썼냐. 근데 여기다가 떡볶이 훈련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비슷하게 사회 적응 훈련,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훈련을 키워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직업 재활 훈련, 재활치료 정신과 환자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사회에 여기 똑같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회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훈련의 프로그램을 참가한다. 이렇게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글짓기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차에서 이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차에서 일
2, 3, 4 아들아 이런 거 게임하자. 그래서 1번 놈이 그러면 아들이 이제 제가 먼저 1번 놈이 그러면 아들이 받아서 2 이빨이 빠졌다. 그럼 3 뭘로 할까? 3하게 못 먹겠네? 4치가 떨리겠지? 막 이렇게 막 이런 말장난을 많이 해서 언어의 유희. 이렇게 쓰는 건 언어의 유희예요. 언어의 유희. 대충 글짓기 하면 돼요. 이걸 썼냐 안 썼냐. 딱 답안지 보고 사회기술훈련 오케이 2개 썼네. 오케이 4점 끝 이렇게 넘어가요. 채점자는 너무 깊이 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쉽게 공부하라 이겁니다. 16번 갑니다. MMPI 2개 척도 상승 분석에서 4994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5가지 쓰시오. 5점이죠. 그러면 5점도 정확하게 안 쓰면 돼요. 그냥 특징만 쓰면 돼요. 사는 뭐예요? 우리 맨날 이것만 알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행복해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너무 좋잖아요. 그럼 1, 2, 3, 4 반사회성 또 여기 뭐예요? 경사났네. 경조증. 그 경조증과 반사회성이에요. 경조증과 반사회성의 특징을 묶어서 그냥 5개만 쓰면 돼요. 반사회성은 뭐예요? 반사회적 공격적이겠죠. 성격이 지랄 맞겠죠. 경조증 업되겠죠. 오버되겠죠. 이걸로 글짓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동적 반항적 성격이다. 과격하고 공격적이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 성향에 대해서 타인과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대인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어렵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또 반사회성이니까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 대해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또 여기 또 너무 섭섭하니까 하나 경조증. 항상 지나친 들뜬 마음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그냥 글짓기 쓰면 돼요. 17번 갑니다. 엑스너 종합체계 중요 채점법 로샤 검사저의 5가지 기술하시오. 로샤 검사에서 채점법은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엑스너 종합체계를 쓴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5가지가 뭐냐라고 하는데 엑스너 종합체계의 채점법은 9가지로 되어 있는데 9가지 다 외울 거 없습니다. 항상 나오면 5가지만 나와요. 5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반응 위치, 반응 결정인, 반응 내용 요 3가지가 있고요. 평범 반응, 쌍반응, 또 형태질, 퀄리티를 나타내는 형태질, 발달질 있고 또 특수 점수, 조직화 점수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5가지만 딱 정해서 외우고요. 반응 위치 어떤 그림 예를 들면 그림을 보고 어디서 봤나요? 이 그림에서 어디 위치에서 있나요? 위치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나요? 반응의 결정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죠? 결정을 보는 결정인 또 그 그림을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반응 내용 이 3가지를 질문 단계에서 나오는 3가지 채점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내요. 엑스너 종합체계 중요 채점법 중에서 질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 기법을 쓰시오. 그러면 이 3가지입니다. 반응 위치, 반응 결정인, 반응 내용. 이건 1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 질문 단계 3가지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있나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보고요. 이제 평범 반응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반응인가? 또 쌍반응, 사물을 대칭적으로 지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5가지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MMPI 6번 척도가 72점이 나왔다라고 나왔습니다. 6번 척도가 뭐예요? 편집증이죠. 편집증. PA. 편집증이 72점이 높은 거예요.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편집증이 높다 이거예요. 편집증의 특징이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이 많다. 그래서 또 예민하죠. 신경성. 그래서 과도하게 민감하다. 의심이 많다. 또 피해 망상이 타인과 경계심이 있고 적개심이 있다. 투사 등의 방어 기제를 쓴다. 네 탓이다. 그래서 의심이 많으니까 네 탓이다. 항상 상대편 탓을 하고요. 적대감을 표현하고 논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적대감을 논쟁을 벌인다. 왜 의심하니까? 이렇게 이런 걸로 말짓기 하면 됩니다.
답안지를 쓰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이걸로 두 개 늘어 빼면 돼요. 자신은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망상적 사고가 있다. 타인에게 경계심과 적개심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두 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쓰면 5점 맞으시다. 의외로 합격이 쉽습니다. 의외로. 근데 의외로 쉬운데 의외로 못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무조건 글자를 외우고 모르면 백지 내고 맨날 불합격이죠. 그래서 아주 쉬운 거 문제를 이해하고 키워드를 갖고 대충 소설 쓰면 합격이다. 이런 것만 알면 맞아. 합격. 우리 뭐 임나무 카페에서는 뭐 100% 합격자가 나올 겁니다. 19번 MMPI 검사 결과 L척도와 K척도 30이고 이것도 1차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L척도 이만큼, K척도가 30이고 F척도가 70이다. 70이다. 이거 뭐예요? 삭가청이다. 이거 맨날 나오면 삭가청만 나와요. 삭가 김삭가. 맨날 김삭가만 나와요. 4점이니까 대충 포인트만 나오면 되겠다. 이건 뭐예요? 오케이. L척도는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거. K척도, 규정척도 아주 세밀하게 거짓말하는 거. F척도 이건 뭐예요? 허구척도. 좀 비전형척도죠. 정상인과 반대로 생각하는 비전형척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도 아니면서 또 거짓말도 해요. 또 거짓말하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상태 두 가지. 자신을 과대 여기서 보게 되면요. 쉽게 정리하면 여기는 뭐 길게 나왔지만 보통 거짓말하니까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곤란함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세련되건 세련되지 못하건 자신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요청을 청한다 이겁니다. 요청을 청하니까 나 많이 아파 이렇게 비전형적으로 거짓말. 전형적인 건 꾀병이에요. 꾀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왜? 꾀병. 그래서 삭가청은 꾀병, 관종 이걸로 키워서 쓰면 됩니다. 자신이 뭔가 아프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도 두 개 쓸 수 있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곤란함을 인정한다. 두 번째,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 두 개만 써도 4점이에요. 이것도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20번 갑니다. 다음 진단 결과를 보이는 환자의 특징을 쓰시오. 이게 3점이에요. 3점. 쉽죠? 그러니까 이것도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3점이면 그냥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내담자의 지능 검사 결과 상식, 어휘, 토막자기 점수가 높고 모양 맞추기, 공통성 점수는 낮게 나온다.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오케이 이걸로 포인트 잡으면 되겠네요.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다. 그러면 동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작이 왜 안 돼요?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냥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왜 움직이기 싫어요? 우리 우울증 걸리면 맨날 잠만 자요. 운동하자 하면 싫어. 잠만 잘 거예요. 먹고 자고. 먹지도 않아요. 우울증. 근데 머리는 좋아요. 생각은 잔머리가 겁내 걸려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임단 못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귀찮아 잘게. 이런 거. 왜 그래요? 우울증이죠. 그러면 뭐예요? 환자의 특징.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두뇌 활동을 하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쓰면 3점이겠죠.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거 다 외우지 말라 이거요. 그냥 언어성 지능이 높고 동작성 지능이 낮고 그래서 현재 정상적인 지능 상태나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생활이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3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회차 시험을 봤는데 아주 어렵다고 나왔지만 여러분 문제 풀어보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면 60점, 패치겨도 7, 80점은 나옵니다. 강의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난 합격이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